책 읽어주는 남자 빈센, 당신의 마음에 작은 휴식을 드려요.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빈센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특별하게 생각하는 작품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이 책은 1919년에 발표되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헤세의 이름이 아니라 에밀 싱클레어라는 가상의 저자 이름으로 출간되었죠. 헤세는 이 작품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감추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책은 곧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어요. 특히 1차 세계대전을 겪은 독일의 젊은이들에게 폭발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가치관이 무너진 세계에서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고 싶어 했거든요. 데미안은 단순한 성장소설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착한 아이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내면의 어둠과 마주하게 되는 순간, 세상의 선과 악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깨닫는 순간, 그리고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고통스럽지만 아름다운 여정. 헤세는 이렇게 썼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 자, 오늘 우리는 싱클레어라는 소년이 자신의 알을 깨고 나오는 과정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난 신비로운 친구 데미안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함께 20세기 초 독일의 작은 마을로 떠나볼까요? 1장, 두 개의 세계.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한다. 하지만 그것은 내 이야기만이 아니다. 모든 사람의 이야기이다. 주인공 에밀 싱클레어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은 밝고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어요. 부모님은 경건했고 누나들은 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사랑과 엄격함, 모범과 학교가 있었죠. 헤세는 이것을 밝은 세계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싱클레어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하인들과 견습공들이 이야기하는 무서운 이야기들, 도살장과 감옥, 술주정뱅이들과 노파들의 세계, 그것은 어두운 세계였어요. 싱클레어는 밝은 세계에 속해 있었습니다. 아니, 속해 있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세계도 존재하며 자신도 그 일부라는 것을. 나는 두려움과 양심의 가책, 금지된 것에 대한 호기심을 알고 있었다. 10살 무렵 싱클레어에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동네의 불량 소년들과 어울리고 싶었던 그는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어요. 나도 과수원에서 사과를 훔친 적이 있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프란츠 크로머라는 나이 많은 소년이 그 말을 믿었어요. 아니, 믿는 척했죠. 그래, 어느 과수원에서? 크로머가 물었습니다. 싱클레어는 가까운 과수원 이름을 대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의 인생을 바꿀 커다란 실수였습니다. 크로머는 싱클레어를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네가 훔쳤다고 한 그 과수원 주인은 범인을 찾으려고 현상금을 내걸었어. 내가 신고하면 너는 끝이야.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싱클레어는 그것을 믿었어요. 아니,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먼저 거짓말을 했으니까요. 크로머는 돈을 요구했어요. 싱클레어는 저금통을 털고 누나의 돈을 훔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크로머의 요구는 끝도 없었습니다. 밝은 세계는 사라졌다. 싱클레어는 이렇게 회상했어요. 나는 어둠 속에 혼자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부모님은 걱정했지만 싱클레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크로모의 협박이 두려웠고 자신의 거짓말이 부끄러웠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겪는 순간이에요. 순수했던 어린 시절이 끝나고 세상의 복잡함과 자신의 어둠을 처음 만나는 순간. 헤세는 이것을 낙원에서의 추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몇 주 동안 싱클리어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학교에 가는 것도, 집에 있는 것도 모두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밝은 세계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2장 데미안의 등장. 학교 마당에서 크로모가 또 싱클레어를 괴롭히고 있었을 때 한 소년이 다가왔습니다. 막스 데미안. 그는 싱클레어보다 몇 살 많았고 도시에서 막 이사 온 학생이었어요. 다른 아이들과는 뭔가 달랐어요. 침착하고 성숙하고 신비로운 분위기가 있었죠. 데미안은 크로모를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싱클레어, 나와 함께 가자. 이상하게도 크로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데미안의 눈빛에는 뭔가 특별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였지만 점점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카인의 이야기를 아니? 데미안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야기요. 그런데 생각해 본 적 있니? 왜 카인에게 표를 주었는가? 싱클레어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성경에서는 카인이 악하기 때문에 표를 받은 거라고 배웠거든요. 하지만 데미안은 전혀 다른 해석을 했습니다. 카인의 표는 저주가 아니야. 오히려 보호의 표지. 사람들이 카인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 못한 거지. 카인은 강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 대한 이야기를 지어낸 거지. 이 말은 싱클레어에게 충격이었어요. 모든 게 뒤집히는 느낌이었죠. 선과 악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 강한 자가 오히려 악으로 낙인 찍힐 수 있다는 것.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데미안은 계속 말했습니다. 카인의 표를 가진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표를 가진 자들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지만 실제로는 자유로운 사람들이야. 싱클레어는 그 말을 완전히 이해하진 못했지만 뭔가 중요한 것을 듣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며칠 후 크로모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만큼 무섭지 않았어요. 데미안이 너랑 친하더군. 크로모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두려움이 섞여 있었죠. 그래서 그냥 조심해. 그 녀석 좀 이상해. 그 후로 크로모는 싱클레어를 괴롭히지 않았어요. 데미안이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싱클레어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자유로워졌어요. 네가 날 도와준 거니? 싱클레어가 물었습니다. 데미안은 미소만 지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크로모가 스스로 물러난 거지. 그는 네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걸 느낀 거야. 하지만 싱클레어는 알고 있었어요. 데미안이 뭔가를 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부터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데미안과의 대화는 계속되었어요. 그들은 성경 이야기, 신화,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도둑 이야기를 아니? 데미안이 물었습니다. 네, 한 명은 회개했고 한 명은 회개하지 않았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은 도둑이 더 멋지지 않니? 그는 끝까지 자신의 길을 갔어.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 거지. 이런 이야기들은 싱클레어의 세계관을 흔들어 놓았어요. 그가 배운 모든 것, 선과 악, 옳고 그름에 대한 모든 것이 의문스러워졌습니다. 너는 너무 착한 아이로 살려고 하는구나. 데미안이 말했어요. 하지만 진짜 자기 자신이 되려면 네 안의 어두움도 받아들여야 해. 이 말이 바로 데미안의 핵심 메시지예요. 우리는 빛만을 추구하려 하지만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려면 자신 안의 어두움도 인정해야 한다는 것. 3장 견신례와 분리. 시간이 흘러 싱클레어는 견신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에서 어린이가 정식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는 의식이죠. 준비 기간 동안 싱클레어는 다른 아이들처럼 경건하게 행동하려 노력했는데 마음 한구석에선 데미안의 말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견신례 앞두고 데미안이 물었습니다. 정말로 믿니? 네가 배운 모든 것을? 싱클레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넌 스스로 생각해야 해. 데미안이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정해준 길을 따라가는 건 쉬워. 하지만 그건 내 길이 아니야. 견신내 날 싱클레어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뭔가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후 데미안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어요.
갑작스러운 이별이었습니다. 잘 있어 싱클레어. 데미안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언젠가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 그때까지 네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 데미안이 떠난 후 싱클레어는 텅 빈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혼자서 길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싱클레어는 기숙학교에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그는 밝은 세계로 돌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착한 학생이 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모범적으로 살려고 했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만족이 자라났어요. 뭔가 중요한 것을 외면하고 있다는 느낌. 진짜 자신이 아닌 척하고 있다는 느낌. 4장 타락의 시기. 17세가 되었을 때 싱클레어는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나쁜 친구들과 어울렸어요. 술집에 가고 술을 마시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선생님들과 부모님을 실망시켰죠. 싱클레어는 이렇게 외상했어요. 나는 타락하고 싶었다. 밝은 세계를 완전히 배신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것도 진짜 자기 자신은 아니었어요. 그는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쁜 아이 역할을 말이죠. 술집에서 친구들이 여자들에 대해 저속한 농담을 할 때 싱클레어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불편했어요. 그들이 신성한 것을 모독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싱클레어는 한 소녀를 보았습니다. 공원을 지나가던 그 소녀는 키가 크고 날씬했으며 소년 같은 우아함이 있었어요. 싱클레어는 한눈에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었어요. 단지 멀리서 바라볼 뿐이었죠. 싱클레어는 그녀에게 베아트리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여인의 이름이었죠. 베아트리체를 생각하면서 싱클레어는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술집에 가는 일이 줄어들었고 더 순수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나를 정화시켰다, 싱클레어가 썼어요. 하지만 이것도 또 다른 환상이었습니다. 싱클레어는 실제 소녀가 아니라 자신이 만든 이미지를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그녀의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모습을 그리려고 했는데 점점 이상해졌어요. 여자 같기도 하고 남자 같기도 하고 어른 같기도 하고 아이 같기도 했어요. 그림을 완성했을 때 싱클레어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베아트리체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데미안이었습니다. 아니, 데미안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기도 했어요. 남성적이면서도 여성적이고 악마적이면서도 신성한 얼굴. 이게 바로 내가 찾고 있던 거야, 싱클레어가 생각했습니다. 내 안에 진짜 나. 5장 오르간 연주자. 어느 일요일 싱클레어는 교회에 갔습니다. 설교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르간 음악을 듣기 위해서였어요. 그곳에서 오르간을 연주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은 피스토리우스였습니다. 나이는 젊었지만 음악에는 깊은 영혼이 담겨 있었어요. 예배가 끝난 후 싱클레어는 피스토리우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곧 친구가 되었어요. 피스토리우스는 신학을 공부했지만 정통 기독교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종교와 신화에 관심이 있었죠. 특히 고대의 신들과 이교도 의식에 대해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신은 우리 안에 있어, 피스토리우스가 말했어요.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그는 싱클레어에게 아브락사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락사스는 신이자 악마야. 선과 악을 동시에 포함하는 존재지. 기독교는 신을 선하게만 만들려고 했어. 그래서 악마를 따로 만들었지. 하지만 진정한 신은 모든 것을 포함해. 이 말이 싱클레어에게 계시와 같았어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데미안이 말하려고 했던 것, 자신이 찾고 있던 것. 싱클레어는 자신의 그림을 피스토리우스에게 보여줬어요. 남성도 나도 여성도 나도 선도 악도 아닌 그 얼굴. 이건 아브락사스야, 피스토리우스가 말했습니다. 네가 찾고 있는 신이지. 그들은 밤늦게도록 이야기를 나눴어요. 고대의 신화들, 연금술, 점성학, 그리고 영혼의 신비에 대해서.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이 말이 헤세의 데미안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진짜 자신이 되려면 기존의 세계관을 깨트려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아무리 안전하고 편안한 알이라고 해도 피스토리우스와의 만남은 싱클레어에게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는 이제 자신의 내면을 탐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싱클레어는 피스토리우스에게도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피스토리우스는 과거의 지식에 갇혀 있었습니다. 고대의 신들과 신화를 연구하지만 자기 자신의 길을 만들지는 못했어요. 당신은 이미 완성되어 버렸어요.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싱클레어가 만날 말했습니다. 피스토리우스는 슬프게 웃었어요. 내 말이 맞아. 나는 안내자일 뿐이야. 넌 이제 혼자 가야 해. 그들은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피스토리우스는 싱클레어에게 중요한 열쇠를 건네주었어요. 자신의 내면을 신뢰하는 법, 그리고 아브락사스를 따르는 법. 6장. 대학 시절과 에바 부인. 싱클레어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더 깊은 고독 속으로 들어갔어요.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사가 그에게는 공허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는 자신만의 세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싱클레어는 한 친구의 집에 초대받았어요. 그곳에서 우연히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데미언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정말 특이한 녀석이야.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 싱클레어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데미안? 막스 데미안? 그래, 알아? 여기 대학에 다녀. 싱클레어는 즉시 데미안을 찾아 나섰어요. 몇 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데미안은 변했습니다. 더 성숙해졌고 더 강해져 보였어요. 하지만 그 특별한 눈빛은 여전했죠. 싱클레어, 잘 지냈니? 데미안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찾아올 줄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우리는 같은 표를 가진 사람들이니까. 카인의 표를. 그들은 다시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이제 싱클레어는 어린아이가 아니었고 데미안도 더 이상 신비로운 선생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동등한 친구였어요. 우리 집에 와. 데미안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봐. 싱클레어는 데미안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에바 부인을 만났습니다. 에바 부인은 데미안의 어머니였지만 평범한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아름답고 고요하고 미스테리했습니다. 마치 여신 같았어요. 싱클레어는 그녀를 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자신이 그린 그림 속 얼굴이었다는 것을. 남성도 여성도 아닌 어머니이자 연인이자 신성한 존재. 당신을 기다렸어요. 에바 부인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아들의 친구죠. 그날부터 싱클레어는 데미안의 집에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그곳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자유롭고 진실하고 영원히 숨 쉴 수 있는 곳. 에바 부인, 데미안, 그리고 그들 주변의 몇몇 사람들. 그들은 모두 카인의 표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규칙을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가는 사람들.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에바 부인이 말했습니다. 낡은 시대가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태어날 거예요. 싱클레어는 에바 부인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었어요. 욕망도 아니고 로맨틱한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깊은 무언가였어요. 영혼의 동양이었죠. 당신은 내가 꿈꾸던 모든 것이에요. 싱클레어가 말했습니다. 에바 부인은 미소 지었어요. 아니요. 나는 당신 자신이에요. 당신이 되어야 할 모습이지.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에바 부인은 실제 여정이 아니라 싱클레어의 이상적인 자기 자신의 투영이었던 거예요. 그가 찾고 있던 완전함의 상징. 데미안의 집에서 보낸 시간들은 싱클레어에게 천국 같았습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허용되었어요. 어떤 생각이든 어떤 감정이든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에바 부인이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정해준 선과 악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따르는 거죠. 하지만 그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7장. 전쟁의 그림자. 1914년 여름 유럽에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데미안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큰 변화가 올 거야. 낡은 세계가 무너질 거야. 싱클레어는 불안했어요. 무슨 변화요? 전쟁이야. 데미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이야. 진짜 변화는 그 후에 올 거야.
에바 부인도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탄생을 위한 고통이에요. 낡은 신들이 죽어야 새로운 신이 탄생하니까. 그들의 말은 예언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었어요.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거리에는 군인들이 가득했고 사람들은 애국심에 들떠 있었어요. 젊은이들은 앞다투어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데미안도 입대했어요. 싱클레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 날 에바 부인이 싱클레어를 불렀어요. 당신을 다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언제 어디선지는 모르지만 두렵습니다. 싱클레어가 고백했어요. 당연해요. 에바 부인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이 나를 필요로 할 때 내가 거기 있을 거예요. 눈을 감고 나를 불러보세요. 그러면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싱클레어의 이마에 키스했어요. 그 키스는 어머니의 키스이자 연인의 키스이자 축복이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 아들도 당신과 함께 있을 거예요. 데미안은 항상 당신 곁에 있어요. 8장 전쟁터에서. 전쟁터는 지옥이었습니다. 싱클레어는 병사로서 참호 속에서 진흙 속에서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았어요. 포탄이 터지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싱클레어는 그곳에서 평화를 느끼기도 했어요. 모든 가식이 벗겨진 곳이었으니까요. 삶과 죽음만이 진실인 곳. 이것이 바로 아브락사스의 세계구나. 싱클레어가 생각했습니다. 선도 악도 없는 단지 운명만이 있는 세계. 밤이면 그는 에바 부인을 떠올렸어요. 눈을 감고 그녀를 부르면 정말로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용기를 내요, 싱클레어.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어느 날 밤 싱클레어는 꿈을 꾸었어요. 에바 부인이 나타나 별을 삼키는 꿈이었습니다. 그녀는 거대해졌고 별들을 먹어치웠어요. 그리고 그 별들에서 새로운 세계가 태어났습니다. 그 꿈은 무서우면서도 아름다웠어요. 파괴와 창조가 동시에 일어나는 광경이었으니까요. 전투는 계속되었습니다. 싱클레어의 부대는 격렬한 교전에 휘말렸어요. 포탄이 터졌습니다. 싱클레어는 폭발에 휩싸였어요. 뜨거운 통증이 온몸을 관통했고 그는 당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어요.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9장 데미안의 마지막 선물. 싱클레어는 야전병원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다쳤다는 것은 알았지만 얼마나 심각한지는 몰랐습니다. 주위에는 다른 부상병들이 신음하고 있었어요. 밤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그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데미안? 싱클레어가 희미하게 말했어요. 그래, 나야. 친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로 데미안이었어요. 그도 부상을 입었는지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나를 찾아준 거야? 싱클레어가 물었어요. 우리는 항상 연결되었잖아. 네가 부르면 나는 오고 네가 부르면 나는 가. 그들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린 시절, 카인의 표, 아브락사스, 그리고 그들이 함께 걸어온 길에 대해서. 우리가 찾던 것을 찾았니? 데미안이 물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진 않아. 내가 누구인지 알 것 같아. 그거면 충분해. 데미안이 말했습니다. 넌 이제 혼자서도 갈 수 있어.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키스했어요. 이마에 부드럽게. 이건 에바 부인에게서 받은 거야. 그녀가 너에게 전해달라고 했어. 그리고 언젠가 네가 그녀를 필요로 할 때 나를 부르면 돼. 그러면 내가 더 이상 말을 타고 오거나 기차를 타고 오진 않을 거야. 네 안에서 나를 들을 수 있을 테니까. 싱클레어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어요. 데미안은 더 이상 외부의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이 되었다는 것을. 잘 자, 싱클레어. 싱클레어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졌어요. 다음 날 아침 깨어났을 때 데미안은 없었습니다. 싱클레어는 간호사에게 물었어요. 어젯밤에 내 옆에 있던 사람은 어디 갔나요? 어젯밤에요? 간호사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당신 옆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당신은 계속 혼자 누워 있었는데요? 싱클레어는 혼란스러웠어요. 그럼 데미안은 꿈이었던 건가요? 하지만 너무나 생생했는데. 그는 이마를 만져봤어요. 데미안이 키스한 것을. 그것이 따뜻했어요. 꿈이 아니었어. 데미안은 진짜로 왔었어.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나중에 그는 소식을 들었어요. 데미안이 같은 전투에서 전사했다고. 심각한 부상을 입고 며칠 전에 죽었다고. 싱클레어는 슬펐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화를 느꼈어요. 데미안은 죽었지만 동시에 살아있으니까요. 자신 안에서 말이죠. 데미안은 단순한 성장 소설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모두의 내면 여정에 관한 이야기예요. 싱클레어가 겪은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그는 밝은 세계에 속한 착한 아이였어요. 부모님의 기대, 사회의 규칙, 종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범생. 하지만 크로모의 삭간을 통해서 그는 자신 안에도 어둠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거짓말, 두려움, 수치심. 그것들은 밝은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야 할 것들이었죠. 그때 데미안이 나타났습니다.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어요. 세상은 단순히 선과 악으로 나눠지지 않는다고. 카인이 악인이 아니라 강한 자일 수도 있다고. 어둠도 우리의 일부라고. 이것이 바로 헤세가 말하는 개성화 과정이에요. 심리학자 칼 융의 개념이기도 한데 자신의 모든 면을 통합해서 완전한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의 밝은 면만 보여주려고 해요. 착하고 친절하고 도덕적인 모습만. 하지만 그림자, 즉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어두운 면도 우리의 일부예요. 진정한 성장은 이 그림자를 인정하고 통합할 때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락사스의 의미죠. 선, 악, 빛과 어둠을 모두 포함하는 완전한 신.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이 유명한 구절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알은 안전하고 따뜻한 곳이에요. 우리를 보호해주죠. 하지만 그 안에 계속 머물면 우리는 결코 날 수 없어요. 부모님의 기대, 사회의 규범, 다른 사람들의 시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알이 될 수 있어요. 편안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가두는 것들이죠. 진정한 자신이 되려면 이 알을 깨고 나와야 합니다. 고통스럽고 두렵고 외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는 날 수 있어요. 데미안이라는 인물도 흥미로워요. 그는 실제 인물일까요? 아니면 싱클레어의 내면의 목소리일까요? 아마도 둘 다일 거예요. 처음에는 실제 친구였지만 점점 싱클레어의 내면화된 안내자가 되어가죠. 마지막에 데미안이 내 안에서 나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내면의 데미안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틀렸다고 말할 때도 우리를 믿어주는 목소리, 두려워도 앞으로 나아가라고 격려하는 목소리, 진정한 자신이 되라고 속삭이는 목소리. 에바 부인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그녀는 어머니이자 연인이자 여신이에요. 모든 것을 포용하는 존재, 완전함을 상징하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아니마라고 불러요. 남성의 무의식 속에 있는 여성적 요소예요. 완전한 인간이 되려면 남성성과 여성성을 모두 통합해야 한다는 거죠. 싱클레어가 그린 그림이 처음에는 베아트리체였다가 나중에는 데미안이 되고 결국 에바 부인이 되는 것도 그 때문이에요. 그것은 모두 그가 찾고 있던 완전한 자기 자신의 이미지였던 거예요. 전쟁 장면도 단순한 배경이 아니에요. 1차 세계대전은 실제로 유럽의 낡은 세계를 파괴했어요. 왕정이 무너지고 기존의 가치관이 붕괴됐죠. 헤세는 이를 상징적으로 사용했어요. 개인의 내면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야 한다고. 낡은 자아가 파괴되어야 새로운 자아가 탄생할 수 있다고. 싱클레어가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는 것도 상징적이에요. 그것은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낡은 자아의 죽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 새로운 자아가 탄생하는 거죠. 이 책을 읽으면서 불편함을 느꼈다면 그것은 정상이에요. 헤세는 우리에게 편안한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알을 흔들어 깨우려고 하죠. 너가 믿는 모든 것이 진짜일까? 너 안에 어둠을 인정할 용기가 있니? 진정한 너 자신은 누구니? 이런 불편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질문들이 우리를 성장시켜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데미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밝은 세계의 기대 속에서 살고 있어요. 성공해야 하고 착해야 하고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요.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정해준 길이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찾을 때, 완벽한 척하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자신을 받아들일 때. 싱클레어의 여정은 우리의 여정이기도 해요. 우리 모두는 자신의 알을 깨고 나와야 하니까요. 오늘 함께 읽은 데미안. 이 책은 1919년에 쓰였지만 1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진정한 너 자신이 되어라. 이것이 데미안의 핵심 메시지예요. 단순하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운 메시지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기대를 받아요. 부모님의 기대, 학교의 기대, 사회의 기대. 그 기대들에 맞춰 살다 보면 어느새 진짜 자신을 잃어버려요. 하지만 싱클레어가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은 가능합니다. 고통스럽고 외롭고 때로는 무섭지만요. 당신 안에도 데미안이 있어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당신을 믿어주는 내면의 목소리, 진정한 길을 알려주는 직관, 용기를 주는 힘.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처음에는 자꾸 힘이랄 거예요.
하지만 계속 듣다 보면 점점 분명해질 겁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도 에바 부인이 있어요. 모든 것을 포용하는 사랑, 완전함을 향한 동경, 자신의 모든 면을 받아들이는 힘. 당신의 빛도 어둠도 모두 당신이에요. 그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을 때 당신은 비로소 완전한 자기 자신이 됩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지금 당신의 알은 무엇인가요? 깨야 할 세계는 무엇인가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알을 깨는 순간은 고통스럽지만 그 후에는 자유가 있어요. 날 수 있는 자유,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는 자유. 혹시 지금 혼란스럽다면,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다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면 괜찮습니다. 그것도 여정의 일부예요. 싱클레어도 그랬으니까요. 방황하고 타락하고 혼란스러워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그를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카인의 표를 기억하세요.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남들과 다르다는 표시, 자신만의 길을 가는 사람의 표시. 당신도 그 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인간은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 당신의 새로운 탄생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남자 빈센트였습니다. 당신 안의 데미안이 당신을 진정한 자신에게로 인도하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